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0번째 이야기,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해 금메달을 땄다는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 박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숭구리 결국 제일 먼저 도착. 숭구리 제일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50m면 테이프를 끊습니다. 이제 40m, 30m, 20m, 10m. 숭구리 드디어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손기정 군이 금메달을 땄어. 결국 해냈어. 식민지 청년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훌륭히 해냈어. 그저 달리고 또 달리는 일 말이야. 그는 달리고 또 달리고, 나는 조국을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며 다니고.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빨을 물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전진합니다. 지나온 길이 얼마이며 가야 할 길이 얼마인 것도 모르면서 죽으나 사나 가야 한다는 것밖에는. 그들은 한 사람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의 발소리와 호흡이 그들과 같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 잔혹한 자연과 싸워가는 무리들의 금과 옥조이었습니다. 황엽전, 이육사 소설. 1937년 10월 31일 조선일보. (1936년 8월) 이육사는 요양하고 있던 포항에서 국내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연락원을 만난다. 경주 옥룡암으로 가세요. 옥룡암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동지? 육사 선생님의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만요. 지금 이대로는 무리예요. 아닙니다. 요양을 떠날 정도로 병약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을 병들게 한 것은 자괴감과 모멸감이라는 것을요. 일제의 감시와 검열에 꺾일 뿐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도. 저는 기자이고 문인이기 전에 혁명가입니다. 독립의 열망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투쟁한 정보요원이라고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선생님의 건강도 챙기면서요. 주지 스님이 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지고 한적하며 은거하기에 알맞은 장소예요. 이참에 자연 속에서 몸도 마음도 좀 평온하게 쉬어보십시오. 육사 선생님,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내려놓았던 펜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요. 시사평론이든 기사든, 아니면 시나 연극 대본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육사는 경주 옥룡암에서 요양하며 글쓰기에 몰입한다. 온갖 고독이나 비애를 맛볼지라도 시 한 편만 부끄럽지 않게 쓰면 될 것을. 문과 무, 양면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탈출구는 현재로선 시다. 시 한 편의 창작에 지금의 내겐 행동하는 무기야.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나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노력이요. 이래서 나는 내 기백을 키우고 길러서 금강심에서 나오는 내 시를 쓸지언정 유언은 쓰지 않겠소.
계절의 오행 이육사 수필 1938년 12월 24일 조선일보 1936년 경성 이육사는 신석초와 함께 위당 정인보를 만나 우리말 지키기 활동과 문예지 발간에 동참하게 되고 더욱 왕성한 창작 활동을 전개한다. 육사군, 중일 전쟁이 치열해지고 일정의 탄압이 날로 심도를 더해오고 있네. 네, 우리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말살 정책이 점점 폭넓게 진행되고 있고요.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우리 글과 말을 지키는 것이 민족 정신을 잃지 않는 최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위당 선생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일에 매달리고 계시는 겁니까? 다들 힘든 시절이 아닌가. 내가 할 일이 이런 것밖에 없다네. 이렇게 서울의 한 귀퉁이에서라도 우리 어문으로 된 고전 향가와 고려 가사를 들추어내고 춘향전을 연구할 수밖에. 편집인도 기자도 쓰지 못하고 혼자서 원고 청탁과 편집, 격리까지 하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책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예. 제대로 월급도 챙겨줄 수 없는 형편이니 달리 방법이 없어서 말이야. 선생님만 허락해 주시면 부족하지만 제가 육사형은 신문기자이니 잡지 신조선 발간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참여하겠습니다. 자네들이 육사와 석초 자네들이 도와준다면야 천군만마를 얻는 기쁨이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신조선의 지면에 자네들의 작품도 실어주길 바라네.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황혼 이육사 시 1935년 12월 신조선. 이때부터 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 같아. 시사평론, 문예평론 등 글쓰기에 집중, 문예지 활동 활발히 전개, 투쟁 의지를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으나 글로써 그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 따라서 발표 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상 검증 필요. 그런 것 같구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첩보 활동도 어렵게 되자 이육사가 선택한 무기가 바로 시였어. 우리가 처음 알았던 시인 이육사가 탄생한 시기가 바로 이때구나. 스칼렛, 그게 바로 셀린 할머니가 필사한 시였지? 네, 맞아요, 엄마. 근데 시에 대한 기록이 또 있네. 노정기, 자신의 이동과 귀향 반영, 정크선으로 밀항하는 쫓기는 마음. 광인의 태양, 거칠은 해엄마다 흘긴 눈초리를 피해가는 첩보자의 시선. 응? 그 기록은 마치 육사가 쓴 시를 사상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에릭? 시를 시로 보질 않았네. 일본 경찰의 눈에 육사는 시인이기 전에 언제 다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사상범으로 더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1939년) 경성의 한 카페. 손님들은 자유연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고 다른 테이블에 육사와 신석초 그리고 남녀 문인들은 근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경성에는 연애의 사도들이 넘쳐나고 있어. 그들이 펼치는 사랑의 몸짓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껏 누리지 못한 자유가 아니겠어?
그 자유가 소위 배웠다는 신여성 모단 걸들에게만 있는 것 같은데. 연애를 모던 걸들만 하는 건가? 모던 보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데? 지금 경성은 자유연애로 뜨겁지만 실은 지금이야말로 혁명의 시대야. 그래, 동의해. 바로 연애 혁명의 시대지. 유사일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억눌린 조선 여인들의 혁명 말이야. 그거 알아? 엘렌 케이야말로 한중일 동아시아 3국에서 연애의 시대를 열어젖힌 위대한 여성학자야. 그래, 맞아. 존망의 위기 속 생존을 위해 근대화를 모색하던 동아시아의 젊은 지식인들이 엘렌 케이 사상에 빠져든 거야. 물론이지. 지금은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 시대니까. 엘렌 케이는 전통적 구질서에서 개인을 해방시켜준 학자야. 그래서 열광하는 거지. 우리를 근대적 주체로 태어나게 해준 사상이니까. 맞아. 근대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네요, 석초. 여기저기서 신사상을 논하는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걸 보니. 근대화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생각해봐야 하지 않소? 육사형,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대화라. 전통을 무조건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이 근대화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 점만은 확실하지. 이육사 선생님다운 답변이신데요. 평소에도 천년고도 경주를 나의 아테네 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고 보니 육사형님은 평소는 말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동양 고유의 미나 정치를 이야기할 때는 말수가 많아지고 열렬해지곤 했죠. 에이. 석방 후 이육사, 정인보의 집에서 신석초를 만남. 이후 그와 함께 경성 카페나 요리집 등에서 여러 문인들과 교류. 기사와 시사평론은 물론 다수의 시와 수필을 발표. 하지만 독립활동에 대한 열망을 숨기며 기회를 엿보고 있음. 이런 내용까지 기록해둘 정도로 그들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어. 육사가 쓰는 글, 만나는 사람, 움직임, 드나드는 장소까지 모든 걸 기록해뒀어. 맞아, 스칼렛.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부터 문인들과의 일상적인 대화까지 놓치지 않고 있네. 이건 마치 이들의 대화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쓴 것 같아. 안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었겠어? 일종의 블랙리스트인가? 비밀 문건 같은 것 말이야. 그들만이 공유하는 비밀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해온 것 같은데. 아빠,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일본인이겠지. 왜? 왜 일본인이 시인을 감시하면서 이런 보고를 남긴 거지? 시인이 살던 시대 조선은 일본인으로 살아야 했어. 일본인의 지배를 받았지. 하지만 조선인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항거했어. 조선을 빼앗은 일제가 그들에게 항거하는 조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감시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시인은 항일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 그럼 관련 정보를 계속 모으기 위해 시인의 행방을 쫓는 사람이 있었겠지, 스칼렛. 그를 따라붙은 자들이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남길 수 있는 거고.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신석초 홍진욱, 스칼렛 박선영, 세네라 한수림, 연락원 손선영, 정인보 방성준, 카페 손님 김기철 홍수정,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1번째 이야기
무지개 밟고 다시 끝없이 헤어지세.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